안녕하십니까, 조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개념 알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급에서 혈관 쪽하고 당뇨병 쪽 그리고 산부인과 쪽 이런 부분이 좀 개념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그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몇 줄 정도 핵심 용어 해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더 쉬운 당뇨병 용어 해설. 사람은 심장에서부터 피를 혈관을 통해 온몸을 뿜는데 피는 산소 운반과 혈당, 혈당은 영양분이 포도당이라고 돼 있어요. 운반한다 이랬는데. 자,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피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공기 중에 21%의 산소가 있거든요. 이걸 마셔가지고 피가 각 세포,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조직 세포라면 어려우니까 각 장기 있죠. 장기,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거든요. 조직이 뭐냐? 이런 이제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데 조직은 각 장기라고 생각해 주면 쉽습니다. 간에도 산소를 주고 위에도 주고 비장도 주고 소장도 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심장에서부터 피를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뿜는데 피는 산소 운반과 산소 운반이죠. 혈당. 혈당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은 밥도 먹고 우리가 여기 있죠.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빵도 있고 과일 이런 것들을 주로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당분이 있습니다. 당분이 빵은 조금 많고 밥은 좀 적고 차이지 당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섭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이 몸에 들어와요. 몸에 들어오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왜 포도당으로 바뀌죠? 각 조직 즉 장기가 먹게끔 각 장기는 당을 먹는 게 아니고 포도당을 먹게 돼요. 그러면 포도당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 피가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줘요. 그러면 작은 창자에서 그 뭐죠? 포도당이 작은 창자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걸 혈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가 하는 일은 산소 운반하고 혈당 운반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개념을 좀 잡아가지고 보세요. 산소 운반하고 혈당 운반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1번 방금 설명했죠? 당은 모든 음식물에 있다고. 당은 조직, 장기 등 각 세포 활동을 도면 영양제 포도당으로 간이나 소장에서 전환된다 했는데 주로 소장, 작은 창자에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간도 약간 추가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3번에 음식물 속의 이 당은 위장을 지나 소장, 작은 창자에서 분해후 여기에서 혈관으로 흡수돼요. 점막을 통해 흡수됩니다. 흡수되어 혈당이 되죠. 이 혈당이 각 조직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4번 밑에 5번 있죠. 위장 뒤쪽, 위장 뒤쪽 약간 아래쪽에 췌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거 이자라 하는데 여기에서 인슐린 분비가 된다는 말 들어봤죠?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혈당을 이렇게 조직이나 세포로 이렇게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4번, 5번이거든요. 잠깐 볼게요. 택배기사 역할인 호르몬 인슐린은 호르몬입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 더 쉽게 말해서 혈당을 각 조직 장기로 세포로 보내주는 그러한 호르몬을 보내주니까 낮춰지죠. 우리가 먹는 당은 어디로 들어요? 일단 위로 들어오죠. 위에서 작은 창자로 가잖아요. 그럼 작은 창자에서 이제 혈당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이제 그 혈당을 이렇게 각 장기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된다 했는데 혈당을 각 장기 사람 몸에 장기로 보내주는 호르몬 역할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4번에 택배기사 역할은 호르몬인 인슐린이 혈당을 몸속 각 세포로 이동하여 적절히 나눠주면 낮춰줘야 정상인데 그렇죠? 위장 뒤쪽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돼요. 혈당은 그러면 혈당을 10만큼 먹었는데 인슐린이 5밖에 분비가 안 되면 5가 남죠. 혈당은 각 조직이나 세포로 가지 못해 즉 갈 길을 잃어 뇌로 오줌으로 배출된다. 즉 당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인체 세포와 조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곧 오줌으로 빠진다 해서 당뇨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나라가 당뇨병 환자가 지금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가 30%라고 그래요. 그럼 당뇨 전 단계는 뭐냐? 우리가 당을
음식을 먹고 바로 과일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먹는다든지 초콜릿 먹는다든지 해가지고 당이 많았는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안 되니까 당이 그게 너무 많이 과당이 되는 거죠. 과당이. 그래서 적절하게 각 세포나 조직으로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전 단계가 있고 당뇨병이 이제 들어선 단계가 있고 하는데 저도 전 단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조심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밥을 바로 먹고 과일을 바로 먹는다든지 커피를 바로 먹는다든지 그거는 한 30분이나 1시간 뒤에 먹어주면 돼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평상시에는 호르몬이 아주 작게밖에 분비가 안 돼요. 생체 움직임으로. 근데 음식을 먹으면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게.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당이 그게 고혈당이 되죠. 그래서 고혈당 환자들이 주로 90%를 차지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당뇨병은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주로 2형의 노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고혈당으로. 근데 만일 당이 이제 이렇게 적당히 먹고 이제 당뇨병 환자일 경우에 분비가 돼야 하는데 적정하게 분비가 되지 않고 오바이트 했다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너무 심한 운동이나 헬스장 가서 했다든지 하면은 당을 다 소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혈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혈당 환자는 실신 그리고 사망까지 하게 되는데 더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당뇨 생리학 쪽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만든 문장이어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개념 잡기로 좀 읽어주시고요. 밑에 당뇨 생리학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것들 여기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고 하죠.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당뇨 생리학. 여기에서 이제 1, 2, 3번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는 크게 1형과 2형이 있죠. 1형은 어린이들 거의 생산 못해요. 우리 공통교재 중앙소방학교 교재는 생산을 못한다고 됐는데 거의입니다. 유전적이에요. 1000명이면 2명 있죠? 그러면 0.2%가 1형에 해당돼요. 이게 더 무섭죠. 거의 생산 못하니까. 근데 2형은 노인들이에요. 노인이라고 해서 이제 65세 이상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40, 50대부터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다. 조금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인슐린이 췌장에서. 췌장은 위장 밑에 있다겠죠. 뒤쪽에 밑에. 노인 환자가 많다. 대부분 환자가 90%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적게 분비가 되니까 구강용 먹는 혈당 저하제를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이 낮춰지죠. 그죠? 혈당 저하제라고 돼 있죠. 저하제.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니까 당은 많이 들어왔는데 10이 들어왔는데 인슐린이 5가 분비되니까 5가 남아 있잖아요. 고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저하제. 그죠? 그리고 1형, 2형은 혈당 내 당 수치가 증가되었기에 1형하고 2형은 1형은 거의 생산 못하고 2형은 조금 생산밖에 못하죠. 그래서 당 수치가 증가되었기에 인슐린 구강용 혈당 저하제 내 당 조직으로 이동해 혈당을 낮춰줘야 한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고혈당으로 인한 의식 변화가 무서운 저혈당보다 더 일반적이다. 저혈당이 무섭다고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일반적이다. 저혈당은 처방약, 혈당 저하제나 인슐린 과다 복용하거나 인슐린이 과다 복용하 그 혈당 저하제 있죠. 인슐린 이런 걸 과다 복용하거나 너무 빠르게 혈당이 떨어졌을 때인데 왜 빠르게 혈당이 떨어졌는가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저혈당 원인. 인슐린 복용 후에 복용이라는 것은 이제 고혈당 저하제 이런 거, 저혈당 저하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통해서 당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슐린을 배달하려는데 식사를 통해서 당이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너무 적잖아요. 가지고 있는 혈당은. 자, 이 부분 23년도 위에는 이 1번만 나왔는가 봐요. 두 번째, 인슐린 복용 후 음식물을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당분을 오바이트 해버렸죠. 그래서 저혈당이죠. 그리고 평소 힘든 운동이나 작업, 헬스장, 근육이 당을 소비해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 우리 이제 공통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이쪽은 정상이고요. 그죠? 위에서 이렇게 정상으로 한번 읽어주시고 이쪽이 1형 당뇨병 소장에서 당으로 분해된다 했죠. 혈류로 들어간 당 조금 또는 전혀 분비 안 되는 이쪽은 조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의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노인들 당뇨병 2형 당뇨병인데 90%죠. 여기는 췌장에서 인슐린량이 분비가 저하라고 돼 있죠.
여기는 조금 또는 전혀 분비가 안 된다. 여기는 저하된다. 이렇게 이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저혈당과 고혈당에서 세 가지 전형적인 차이점이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저혈당이 갑자기 나타난다겠죠? 실신 사망한다겠죠. 고혈당은 보통 서서히 진행되고 저혈당이 무섭다겠죠. 그래서 그 이유 이쪽에 돼 있어요. 그래서 발작, 실신, 사망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19 구급대원이 저혈당 때문에 출동하는 거지 고혈당 때문에 출동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이죠. 저혈당으로 발작, 실신, 사망에까지 이르니까. 그리고 피부, 고혈당은 이제 붉고 건조한 피부를 갖겠죠. 따뜻하고, 그죠? 저혈당은 차갑고 창백하고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요. 식은땀이 나니까 축축하죠. 당이 많으니까 따뜻하고 붉고 건조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혈당 환자는 우리 손톱 지우는 아세톤 냄새도 나고요. 고혈당 환자는 종종 빠르고 깊은 호흡, 구갈, 복통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환자 평가 이쪽도 한번 보시고 이쪽에서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강의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공간이 남아 있어요. 공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방금 했던 거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밑에 결론 해 가지고 이쪽에 어떻게 해서 그죠? 고혈당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합병증 생기면 눈이 실명이 되고 발가락, 손가락 절단되고 하는 과정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혈관벽을 공격해가지고 고혈당 상태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도 손상되고 감각이 둔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혈구 감소가 되고 면역력이 감소돼서 수십병의 발병, 수십병이면 이제 합병증을 말하죠. 고혈당 환자가 합병증이 생깁니다. 저혈당이 아니고 왜 생기는가 적어놨고 당 측정 시에 저혈당이 70mg 미만, 고혈당 250 이상인데 공복 시를 재거든요. 70에서 130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시험에 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제일 위에하고 제일 마지막은 개념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잘 나온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가끔 한 번씩 나오고요. 암기법 돼 있죠. CPO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